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원리와 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프로모터 리즌이나 인핸서 리즌의 어떤 특정 시퀀스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시퀀스를 기반으로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 있는 스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 긴 지놈이 있다고 하였을 때 이 지놈에서 모티프 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슈퍼바이스 모티프 파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자세하고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이 시퀀스들인데요. 이 시퀀스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 이유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특정 시퀀스를 인식하고 붙기 때문에 이 시퀀스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서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트랜스크립션 유전자의 전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정 지놈 시퀀스에 붙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6에서 6 정도, 6 베이스 페어 정도의 길이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놈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PSSM, Position Specific Score Matrix를 구축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축하냐면요. 먼저 처음에 Frequency Matrix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Frequency Matrix는 말 그대로 이 각각의 포지션에서 있는 염기들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먼저 포지션 1의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보면 대부분 T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는 A죠. 그래서 여기다 A는 1개, 그리고 T는 11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2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다 G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포지션에는 G가 12개다 이런 식으로 채워주었고요. 네, 이렇게 프리퀀시 매트릭스를 먼저 완성해 준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probability 매트릭스를 구축해 줍니다. 자, 근데 이때 지금 보시면 총 12개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12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0이 있을 경우에 확률이 아예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슈도 카운트라고 해서 가상의 카운트를 아주 작은 수를 더해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더해주기 위해서 0.25씩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퀀시 매트릭스에 0.25씩 더했고 그러면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에 0이 생기는 불성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분모는 12가 아니라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0.25를 더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총 시퀀스의 개수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background nucleotide probability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놈 시퀀스에 A와 T와 G와 C가 어느 정도의 개수나 확률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포지션에서는 스페시픽하게 딱 이 시퀀스만 나온다라는 사실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그라운드 뉴클리오타이드 프로버빌리티를 또 고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먼저 처음에 이 스코어 1,1은 지금 여기 포지션 1에 t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자, 이를 이제 써줄 때는 먼저 Q1은 이제 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t가 나오는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 프로버빌리티를
분모에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0.87, 이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로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 백그라운드 T앱 이 확률을 구하냐. 먼저 우리가 스캔할 이 지노메 시퀀스에서 전체 ATGC의 개수를 세서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T의 프로베빌티는 전체 뉴클리오타이드 개수, 이 전체 우리가 스캔하고 싶은 이 지노메 전체 뉴클리오타이드 개수가 분모가 되겠고, 분자로는 A와 T의 넘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T의 프로버빌티가 됩니다. 그리고 A의 프로버빌티도 마찬가지로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하는 백그라운드 프로버빌티에서는 A와 T의 백그라운드 프로버빌티가 같고, C와 G의 백그라운드 프로버빌티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이 모티프 서치를 할 때 플러스 트렌드로도 읽지만 또 마이너스 트렌드로 우리가 이 시퀀스를 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G는 같은 백그라운드 프로버빌티, 그리고 CG도 같은 백그라운드 프로버빌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 Q1, 즉 QT를 0.139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지금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한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티프 시퀀스들이 있잖아요. 12개가. 이 12개의 시퀀스들의 스코어를 다시 한번 이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를 통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GG, TACG라는 시퀀스의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지금 포지션이 T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포지션 1.68을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인데요. 포지션 두 번째일 때 G의 스코어는 2.03입니다. 그래서 2.03을 더해줬고 이렇게 쭉쭉쭉쭉 더해서 마지막으로 G는 포지션 7에서의 G인데요. 그래서 1.77 이렇게 더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뭐 9에서 거의 6에서 뭐 10 사이에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이 스코어들이 지금 보면 다 양수값으로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스코어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값이 최소인 시퀀스, 즉 제일 이 12개 시퀀스들과 다른 시퀀스를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6.043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TGG CAG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컷오프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 이상으로 나온 시퀀스들만 모티프, 우리가 찾고 있는 모티프 시퀀스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Supervised Motif Finding이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 이 정답에서 모티프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지놈 시퀀스를 다시 가져와서 처음부터 이제 읽는데요. 이때 우리는 7 포지션까지의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K머, 즉 7머로 이 지놈을 읽을 것입니다. 먼저 A, GG, CG, TA라는 7개의 시퀀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시퀀스에 대한 스코어를 아까 계산한 것처럼 구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즉, 이 시퀀스는 모티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스코어가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시퀀스는 GG, CG, TA, C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계속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 다음에 시퀀스는 또 계산을 해보면 스코어를 마이너스 11로 굉장히 낮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죠. 즉, 모티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GC, GT, ACTC라는 7개의 시퀀스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이너스 18이 나왔죠. 그래서 또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7개의 시퀀스를 쭉쭉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진원 부분에서는 여기 마지막 TGGCATA가 8.024의 스코어로 굉장히 높은데요. 즉, 이 시퀀스의 경우에 우리가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코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unsupervised motif finding, 보통 칩식이나 뎁식 같은 시퀀싱 테크닉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그 기술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